먼저 종합소득세 개념 잡기입니다. 종합소득세가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세금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 신고하려면은 그 세금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신고할 수 있어요. 특히 종합소득세는 좀 복잡해가지고 종합소득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신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소득세가 어떤 건지 좀 기본적인 개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회계, 노무, 마케팅. 근데 종합소득세를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나라의 세금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세금이라는 거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국민들한테 돈을 걷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걷죠. 여러 가지 명분으로. 그렇게 걷는 세금의 종류가 혹시 몇 가지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세금의 종류가 이렇게 25가지가 있습니다. 25가지. 25가지인데 이걸 표로 이제 좀 정리를 한 건데 좀 복잡하죠.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조세 분류는 국세 14개, 지방세 11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세는 이제 국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거, 국가에서 걷는 거, 중앙정부에서. 그 다음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돈을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청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서 걷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금이 25가지나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주제인 종합소득세는 맨 위에 있는 소득세. 소득세 중에서도 이제 종합소득세를 오늘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 되게 작은 부분을 보는 거죠, 오늘. 근데 사실 세금이 되게 많고 복잡해 보이지만 한 가지 세금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나머지 세금들도 좀 비슷비슷하거든요. 특히 이제 종합소득세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 중에 이런 개념들,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표준, 과세기간,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종합소득세를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용어들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나머지 세금들도 되게 쉬워요, 이해하기가. 비슷한 것도 많고. 근데 반면에 이런 용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는 백날 공부해봐야 세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개념부터 해가지고 종합소득세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 놓으면 세금이 되게 쉬워질 거다. 그리고 많이 쓰는 용어죠. 요 연말정산하고 원천세. 되게 머리 아픈데 사업하시다 보면 원천세 신고도 매달 해야 되고, 근데 이것도 사실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모르면 연말정산하고 원천세를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종합소득세만 이해하면 이게 뭔지 자연스럽게 알 거고, 그래서 같이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종합소득세가 어떤 건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종합소득세는요, 이 이름에 힌트가 많이 있는데요. 이게 소득세는 소득세인데 종합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소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구나. 그죠? 그런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이해하려면 먼저 소득의 종류를 알아야 돼요. 소득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 소득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아시나요? 아마 이렇게 질문 드리면 이제 여러 가지를 떠올리실 텐데, 보통 이제 유튜브나 뭐 네이버나 이렇게 찾아보면은 소득의 종류 검색하면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선형소득, 비선형소득, 뭐 노동소득, 자본소득, 사업소득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맨 밑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이런 거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구분은요, 우리가 세금을 얘기할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금이랑은. 왜냐면은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의 종류를 세법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득세법에서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건 이제 소득세법 4조에 나와 있습니다. 소득세법 4조를 보면은 소득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복잡해 보이는데 요거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소득세법에서. 첫 번째는 종합소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퇴직소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도소득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첫 번째 종합소득은 여러 가지 세금을 써놓고 그걸 묶은 거거든요. 이 6가지 소득이죠. 이 밑에 있는 이 6가지 소득을 묶은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법에서는 한 명 한 명이 벌 수 있는 소득을 8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8가지가 아니고 이렇게 7가지로 구분을 한 거고요. 7가지로 구분하고 이제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소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로또에 당첨돼서 복권소득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대회 나가서 포상금 받으면 포상소득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7가지 외에 여러 가지 소득은 그냥 기타 소득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총 8가지 소득이 된 거거든요. 근데 8가지 소득으로 구분해놓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텐데, 지금 정리 방법이 좀 이상하잖아요. 8가지로 했는데 기타 소득이
소득이 위에 있고 6가지 같이 묶어놓고 밑에 2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놓은 요게 좀 이상하죠? 근데 당연히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있을 거고요. 요렇게 나눠놓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요거를 알아야 종합소득세를 이해할 수 있어요. 소득을 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을까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소득이 발생되는 기간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한 거거든요. 지금 빨간 박스에 있는 이 6가지 소득세법에서 종합소득이라고 해놓은 이 6가지 소득은 수시로 발생이 되죠. 수시로. 뭐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뭐 다 수시로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어때요? 이거는 꽤 긴 시간 동안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발생이 되죠. 예를 들면 퇴직소득은 퇴직금이잖아요. 퇴직금은 아무리 빨리 발생해도 1년은 지나야 발생이 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10년, 뭐 20년, 30년에 한 번 발생이 되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양도소득도 어떤 사람은 몇 달 만에 팔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만에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퇴직소득이랑 양도소득은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이 되게 길어질 수 있고 그래서 얘네들은 세금을 과세할 때, 세금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이 발생된 기간을 고려하는 세금이에요. 이게 안 그러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 똑같이 1억이라고 해도요. 1년 만에 퇴직금 1억을 번 사람하고 한 20년 회사 다녀갖고 퇴직금 1억을 번 사람하고 세금을 똑같이 적용하면 뭔가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죠? 집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도 똑같이 1억을 벌어도요. 한 6개월 만에 팔아가지고 1억을 버는 거하고 한 30년 만에 팔아갖고 1억을 버는 거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간을 좀 고려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소득, 위에 말씀드린 수시로 발생하는 6가지 소득은 길게 발생되는 밑에 2개 빼고 나머지를 묶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종합해서 묶어서 과세를 한다. 그래서 종합과세라고 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볼 종합소득세죠.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이 6가지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2가지 소득은 별도로 이제 따로 과세를 하는 거니까 요거는 분류과세라고 하거든요. 요건 특히 소득이 발생된 기간을 고려해서 과세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위에 6가지 소득은 기본적으로는 종합과세인데 종합과세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세율이 막 되게 높아져요. 막 최대 5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너무 부담될 수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따로 분리해서 과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분리과세라는 게 또 있고 그 다음에 세금을 과세 안 하는 경우가 있죠. 비과세라고 또 하죠. 그래서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엔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같이 볼 거는 종합과세다. 그 종합과세는 이 6가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볼 거는 이 6가지 소득에 대한 세금인 종합소득세예요. 근데 종합소득세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과세 기간이. 그러니까 아까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뭐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니까 발생하면 그때 신고해서 세금 내고 발생하면 신고해서 세금 내고 이렇게 하는데 종합소득, 이 6가지 소득은 수시로 발생을 하니까 얘네들은 그러면 세금을 언제 낼 거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기준을 어떻게 정했냐면 1년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 6가지 소득을 그 다음 해 5월 달에 신고해라. 얼마 벌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라. 라는 게 종합소득세고요. 그러면은 세율은 어떻게 할 거냐? 세율. 종합소득세는 세율이 조금 복잡하죠. 이렇습니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세율에는 이제 부가세처럼 항상 돈 쓸 때마다 10%씩 내라 이렇게 단일 세율 하는 세금이 있는데 이 종합소득세는 단일 세율이 아니고 누진 세율이라고 하거든요.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우리 전기요금도 그렇게 전기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더 비싼 요율로 전기요금을 내잖아요. 똑같이 종합소득세도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높은 세율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지금 과세표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은 이 6가지 소득의 합계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1,400만원 밑으로 벌면은 6%만 내라. 근데 이제 5천만원까지는 15%, 그 다음에 5천만원 넘게 벌면은 24% 내고 한 1억 5천만원 넘게 벌면 38% 내고 10억 넘게 벌면 45% 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종합소득세가 요것만 해도 부담이긴 한데 요게 끝이 아니고 여기에 지방세 해서 요거에 10% 하면은 6.6%, 그 다음에 16.5% 뭐 쭉 해갖고 49.5%까지
정도까지 하니까 거의 50%까지 내는 거고, 사실은 여기에다가 이제 건강보험료가 한 8점 몇 프로 따라오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도 한 9% 따라오기 때문에 그거까지 더하면은 거의 뭐 20%에서 밑으로 가면 국민연금은 좀 줄어드니까 뭐 한 8%까지 더하면은 최소 20%에서 많으면 50% 넘게 내거든요. 실제로 번 돈에서 소득세랑 보험료까지 내는 걸 다 감안하면은 최소 20%에서 50% 이상 낸다.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버는 돈의 20에서 50%를 내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는 건데, 이 룰을 모르고 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보면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왼쪽에 6가지 소득 중에서 보면은 요 근로소득이 있죠. 근로소득은 근데 우리가 회사 다닐 때 받는 게 근로소득인데, 회사 다닐 때 종합소득 신고 한 번도 안 했는데 종합소득세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랬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근로자들의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들이 신고하게 돼 있어요. 사업자들이 1월에서 12월 동안 월급 준 거를 다음 해 2월 달에 우리 회사에서 누구한테 얼마를 줬습니다 하고 이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고를 해야 사업자가 급여 준 거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신고할 때 누구한테 얼마를 줬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소득공제가 얼마고 뭐 부양가족이 몇 명이고 세액공제가 얼마고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한 명 한 명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서 신고하고 정산 다 해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환급까지 다 해주는 이런 걸 하는 게 이제 연말정산이죠.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는 게 사실은 사업자가 직원 한 명 한 명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는 거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2월 달에 사업자가 해준 연말정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2월 달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으면, 회사에서 해줬으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다. 근데 해도 돼요. 다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홈택스 들어가셔가지고 조회해보면 2월 달에 회사에서 신고한 게 싹 조회가 되거든요. 그럼 그거 보고 제대로 했으면 그냥 꺼버리면 되고요. 만약에 봤는데 뭐가 제대로 안 돼 있어. 그러면 내가 제대로 안 된 거 뭐 빼먹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신고하면은 내 계좌로 바로 또 환급이 됩니다. 원천세 미리 냈던 게 환급이 돼요. 그러니까 해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종합소득세가 어떤 건지 이제 대충 설명드렸어요. 대충 설명드려서 어떤 건지 대충 아시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만 들어서는 종합소득세가 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요.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도 없고 신고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그러니까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지금 여기 막 이렇게 저렇게 써놓은 요 개념 하나하나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요 개념을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그러면은 종합소득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제가 요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늘 요걸 알아두세요. 요 개념들만 정확히 내 걸로 만들어 놓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세금들도 이해하기가 되게 쉬워집니다. 이게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요게 없으면 다른 세금도 어렵다. 세금은 평생 어렵다. 그러니까 세금 문제 좀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드릴 요 개념들을 좀 잘 이해해 보세요. 그냥 한번 쓱 흘려들어서는 내 걸로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좀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걸 어떻게 설명드릴 거냐면 요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방금 보여드린 개념이 요 안에 다 있어요. 요게 뭐냐면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과정,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을 다 정리를 한 건데요. 자, 종합소득세를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던져드리면 또 뭐가 뭔지 모르실 테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부분부터 좀 볼게요. 일단은 이 왼쪽에 여기 보시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세금도 다 마찬가지로 산출세액을 먼저 구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아까 본 거 요것들은 세액 공제 감면 이런 거는 좀 세금을 깎아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가산세는 잘못한 게 있으면 더 하는 거고, 기납부세액은 미리 낸 세금이거든요. 이런 거 돌려주는 거니까 또 빼주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일단 세금 계산은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산출세액 구하는 거. 근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구하는 걸 보면은 왼쪽에 과세표준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세율이 있어요. 그래서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이게 종합소득세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세금이 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모든 세금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우리 뭐 과세표준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과표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과세표준이라는 건 뭐냐면
뭐냐면 어떤 세금을 계산할 때 그 세금을 구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이겠죠? 금액. 그래서 이 종합소득세는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이 종합소득 6가지 소득에다가 뭘 좀 뺀 게 이제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표준을 구해서 거기에다가 세율을 적용하면 그게 산출세액이다. 요거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모든 세금이 다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종합소득세도 이렇게 구하는 거다. 근데 이제 종합소득세는 과세 표준을 구하는 것부터가 조금 까다롭죠.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요거를 또 들여다보면은 종합소득세의 과세 표준은 요렇게 구하는 겁니다. 요렇게. 여기 보면은 먼저 크게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종합소득액을 구해요. 종합소득액은 사실 어렵진 않아요. 아까 종합소득은 6가지라 그랬으니까 내가 작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번 이 6가지 소득을 다 합치면 돼요. 그냥 다 합치면 된다. 어렵지 않죠? 이 합친 금액에다가 세율 적용하면 이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좀 세금을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이 옆에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을 깎아주는 거예요. 소득을 깎아주는 거다. 내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6가지 소득 다 해가지고 5천만 원 벌었는데 소득공제를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뭐 이렇게 깎아주기도 해요. 그러면 나는 2천만 원만 세금을 내면 되는 거죠. 소득공제는 여기 뭐 여러 가지 써놨는데 이거 말고 되게 많고요. 제가 따로 정리해놨는데 근로자분들은 근로소득 기본공제도 꽤 많이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부양가족에 대해서 인적공제 한 명에 150만 원씩 해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다 그러면 600만 원 그냥 깎아주죠. 그리고 국민연금 낸 거 다 깎아주고 근로소득자분들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쓴 거, 현금영수증 끊는 거 이런 거 다 하는 게 이 소득공제 받으려고 하는 거죠. 사업자는 그런 거 안 해줘요. 그래서 사업자들은 이제 대신에 뭐 노란우산공제 같은 거 해주는 게 있는데 사실은 별로 없죠.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소득공제가 이렇게 된다. 자세한 거는 따로 정리한 거 보시고 오늘은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종합소득액 6가지 소득 구한 거에서 소득공제를 빼면은 그게 과세 표준이 되는데 밑에 한 가지 더 있죠. 2월 결손금이라는 거는 이거는 사업자분들한테만 해당이 될 건데 결손금이라는 거는 사업할 때 적자 날 수도 있잖아요. 사업했는데 적자 났어. 그러면은 소득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마이너스를 그냥 날리는 게 아니고 2월 시켜요. 다음 해 또는 그 다음에 해서 최대 15년까지 2월을 시켜서 15년 내에 소득이 발생하면 2월 시켜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표준을 줄여준다. 이제 적자가 나도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해야 이렇게 결손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자 났다고 세금 신고 대충 하고 이래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을 구한다. 과세 표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율을 곱해야 되는데 세율은 어떻게 되냐면 뭐 아까 대충 설명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 세율이고요. 종합소득 세율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거 보시면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8,7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은 요 구간에 들어가니까 세금을 24%만 내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한 200만 원 더 벌어가지고 8,900만 원을 벌면은 아니 갑자기 35%로 되면은 대충 계산해봐도 세금이 훨씬 많이 나오는데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많이 여쭤보시는데 이제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8,900만 원을 벌었으면은 8,800만 원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만 35%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8,900에서 8,800 빼면은 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0만 원에 대해서만 35% 적용해서 35만 원 계산하고 그 다음에 8,800 중에서도 5천만 원 빼면은 3,800만 원에 대해서 24%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간별로 계산해서 더하는 거다. 그렇게 해야 합리적이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산출세액은 이렇게 과세 표준하고 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산출세액이 계산이 된다. 여기까지 이제 알아두시면 종합소득세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고 이제 여기에서 좀 깎아주는 게 있죠. 여기 세액공제, 세액 감면 이런 거 이것도 종류가 많은데 뭐 자녀가 많으면은 자녀 한 명당 15만원, 30만원 뭐 세 자녀 이상은 좀 더 깎아주고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따로 해놨는데 특히 이제 여기서 저번에 제가 정리해드린 연금저축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세액공제 받는 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잘못한 게 있으면은 세금 더 내야죠. 세금 신고를 안 했다던가 늦게 했다던가 뭐 이러면은 또 가산세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더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기납부세액은 말 그대로 미리 납부한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근로자들은 회사 다닐 때 원천세 월급 받을 때 원천세 뜯기잖아요. 근데 그게 미리 내는 거예요. 미리. 그 미리 내는 게 뭐냐면 올해 1월에서 12월 사이에 버는 거는 내년 5월에 세금을 내는 건데 월급 받을 때 뜯기잖아. 그러니까 내년 5월에 낼 세금을 미리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원천징수 세액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연말정산하고 돌려받는 거는 원천징수 원천세 낸 거를 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세를 해가지고 계산해봤더니 기납
기납부세액이 더 크니까 환급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2월달에 제대로 했으면 5월달에 받을 게 없겠지만 2월달에 제대로 안 했으면 5월달에 다시 들어가서 내가 직접 근로소득으로 이제 신고해가지고 돌려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기납부세액은 근로자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사업자분들도 중간예납하죠? 종합소득세를 5월달에 신고하고 나면은 6개월 뒤에 11월달에 전에 냈던 거 절반을 또 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뒤에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내가 산출세액보다 이게 더 크다 그러면은 또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기납부세액까지 다 빼주면은 이렇게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세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종합소득세 절세 하려면은 여기서 이제 빼주는 거, 뭐 소득공제, 그다음에 세액공제, 세액 감면, 기납부세액 이런 거 이제 빠짐없이 잘 챙기시면 되고요. 결손금 같은 거. 그다음에 사업자들은 여기 필요경비 이런 거 있는데 요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세율 같은 것도 뭐 명의에 따라서 이제 뭐 법인을 한다거나 이러면 많이 바꿀 수 있고 곱하기가 달라지는 거니까 크게 달라지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절세하면 되겠죠. 가산세 같은 거 안 나오도록 좀 관리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절세 같은 건 또 다음에 따로 얘기하고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